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자 어떤 릴레이션에 어떤 애트리뷰트가 있다라는 거 입력을 하면 되죠. 그런데 자 스키마 전개에서는 그 애트리뷰트에 저장할 데이터 타입이 이게 숫자냐 문자냐 이런 것들을 지정을 안 했었는데 그 물리적 설계를 하면서는 자 학생의 학번에는 문자를 저장할 건지 숫자를 저장할 건지 그리고 성별은 남자 여자 문자로 입력할 건지 0, 1 이런 식으로 정수로 0면 남자 1이면 여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정해서 자 테이블을 릴레이션을 테이블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액세스에 만들기 메뉴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만들기 메뉴. 자 여기서 두 가지 우리 릴레이션이 실무에서는 테이블로 불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테이블 있고 테이블 디자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은 그냥 표 상태에서 손머리줄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릴레이션을 만드는 것이 테이블이고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디자인의 경우는 세로로 어떤 애트리뷰트가 있고 애트리뷰트 속한 것은 어떤 자료 타입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입력을 해서 릴레이션을 만드는 자 그런 화면이 테이블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자 여러분들은 테이블보다는 테이블 디자인 모드에서 릴레이션을 만드는 것이 좀 더 좋겠다.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열리게 되고 자 우리 입력해야 되는 것은 자 필드 이름 그리고 데이터 타입 그리고 뭐 설명 이런 사항들을 입력을 해서 자, 데이터베이스를 즉 릴레이션을 테이블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한번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학생 여기 학생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예요. 학생. 자 학생은 자 어떤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액세스는 뭐 우리 필드 이름에 한글이 들어가도 액세스는 한글을 잘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 뭐 영문으로 이렇게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가능한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자, 외국 사람이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영문으로 내는 게 좀 편하긴 하겠죠. 한글보다는. 그래서 영문으로 해주는 것이 필드 이름을 낼 수 있으면 영문으로 해주는 것이 좋은데 굳이 영문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우리만 쓴다고 하면. 자 그래서 학생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성질을 다 우리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건 아니고 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성질 응?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성질만 자, 속성으로 정의를 해주면 되겠다. 자 학생은 어떤 성질 가지고 있습니까? 학번. 자 학번은 우리 자 데이터 형식을 펼쳐보면 뭐 짧은 텍스트, 뭐 긴 텍스트, 숫자, 날짜, 통화, 일련 번호, yes, no, OL, 하이퍼링크, 척박할 계산, 조회, 마법사 등등등 굉장히 많은 자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데이터 형식이 있는데 학생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할 건데 어떤 데이터 포맷으로 숫자 형태냐 아니면 문자 형태냐 아니면 날짜 형태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할 거냐를 지정할 수 있는데 학번의 경우는 자, 이 중에서 뭘 하는 게 좋겠습니까? 1년 번호. 자, 1년 번호는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휘플이 추가되는 순서에 따라서 1, 2, 3, 4, 5, 6 이렇게 자동으로 붙여주는 것이 1년 번호입니다. 그래서 1년 번호는 우리가 입력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예요. 자동으로 휘플 번호에 따라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1년 번호다. 자 그러면 숫자로 하면 되겠나? 자 숫자로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입학 연도가 학번에 제일 앞에 나오는데 그래서 형준이 학번 뭐고? 20 학번이에요? 자 그래서
학번이 뭐 네 자리이기 때문에 학번에 제일 앞에 문자가 들어갈 일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학번은 숫자로 해도 무방하겠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더 옛날처럼 졸업 때까지 자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언제부터 학번의 연도가 네 자리로 입력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전에는 학번의 연도가 두 자리로 입력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1, 5, 610, 33 이런 식으로 그래서 1991인데 앞에 19 빼고 그냥 91 이렇게 붙이고 자 그래서 2004년도에 입학한 친구들은 2004 이렇게 학번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04로 시작했습니다. 04.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 학번의 연도를 입학 연도를 네 자리로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입학 연도를 두 자리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입학 연도를 두 자리로 표시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에 제로 숫자로 하게 되면 앞에 제로가 사라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학번의 연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자 이 학번을 문자로 해야 될 수도 있고 숫자로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여러분들 2010년도 이후에 학생만 저장을 한다고 하면 숫자로 해도 크게 앞에 제로가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숫자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숫자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숫자. 자 숫자로 하면 아래에 필드 크기 해서 정수 롱도 있고 자 목록을 펼쳐보면 자 정수도 있고 숫자의 경우 실수, 싱글, 더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바이트도 있고 자 여기서 우리 일단 실수, 싱글이나 더블은 학번의 경우는 실수는 아니죠. 소수 아래가 없으니까 실수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정수를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우리 정수 포맷 중에서는 정수 타입 중에서는 바이트, 정수, 정수롱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바이트는 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자 저장 장치 1바이트를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예요. 자 바이트 1바이트는 자 8비트를 의미합니다. 8비트. 그래서 8비트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8승에서 256가지 경우. 그래서 제로부터 숫자를 표현한다면 제로부터 255까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정수가 바이트예요. 자 아래에 나오는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자 2바이트 크기를 사용합니다. 2바이트라 하면 2의 16승 해서 65,483 정도까지 정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자 정수가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 학번은 65,000 넘어가죠. 응? 넘어가잖아. 학번은 65,000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수로 하기는 어렵고 아래에 있는 자 정수롱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롱은 4바이트 크기를 가진 게 2의 32씩 하면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얼마인지 계산이 안 돼. 아무튼 아주 큰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정수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숫자로 하기로 했다면 여러분들이 자 그 애트리뷰트 우리가 숫자로 했던 애트리뷰트의 입력 가능한 최대값이 뭐냐 입력 가능한 최대값이 뭔지를 보고 그 입력 가능한 최대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으로 우리 지정을 해줘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번을 숫자로 했는데 여기다 바이트로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학번이 모두 동일해지는 그런 서로배가 없어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자 앞에 202까지는 똑같을 거잖아. 지금 여기 앉아있는 혹시 201로 시작한 사람 있나? 201로 시작한 사람? 오. 자 그래서 정수롱으로 해주면 되겠다. 자 다음은 우리 뭐가 있습니까? 학번 있고 자 성명 있겠죠? 성명. 자 성명은
뭐 그냥 우리 편하니까 짧은 텍스트로 해주면 돼요. 자, 짧은 텍스트에 저장 가능한 최대 문자의 길이는 255바이트까지, 255자까지, 바이트가 아니고 255글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한글의 경우는 한 글자를 저장하는데 2바이트를 사용하니까 자, 곱하기 2를 해주면 실제 255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장치 몇 바이트가 필요한지는 우리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510바이트가 필요하다. 510바이트. 자, 255글자를 다 저장하려면 510바이트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255자 다 하게 되면 저장 공간의 낭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름은 기껏해야 길어봐야 되자.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는 길어봐야 되자고. 외국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 사람 아무리 이름이 길다 하더라도 성이 잘 안 되고. 그렇죠? 자, 우리가 있었던 외국인 학생 중에 뭐 제일 이름이 좀 길었다 싶은 학생이 자, 프리스카, 나탈리아, 페르디난드 13살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뭐 아무리 길어도 뭐 20살은 잘 안 넘어갈 것 같아 이름이. 그러면 입력 가능한 최대 길이를 255자로 하게 되면 자,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름을 세 글자만 저장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는 나중에 여기에다가 255글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255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미리 확보를 해줍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비어 있어도 255글자 저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DBMS가 이거를 다른 놈들이 못 쓰게 막아버려요. 못 쓰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저장 공간에 너무 여러분들 자, 저장 가능한 데이터의 크기를 너무 크게 해줘버리면 저장 공간에 낭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20살 정도로 이렇게 줄이면 되겠습니다. 20살. 자, 또 있습니까? 또 학생이 가지는 성질 학번 빨리 이야기해라. 학번 학번은 뭐 짧은 테스트로 하면 되겠고 이것도 한 20자 정도로 해주면 되겠죠. 자, 또 성별 있고 성별. 자, 성별은 여러분들 한글로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자, yes or no 해서 뭐 yes면 남자, no면 여자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자, 여러분 어떻게 처리할래요? 남자는 yes, 여자는 no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이 학생들. 그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자. 아니 그거는 따로 안 만들어도 돼. 계산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중에 연역적 추론 기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1은 여자로 처리하고 계산 기능에 의해서 0는 남자로 처리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은 따로 우리 뭐 참조하는 릴레이션 없이 그냥 간단한 자, 연역 계산을 통해서 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남자는 yes, 여자는 no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학생들은 기분 나쁘잖아. 유정아 너네 힘주고 있는 놈이 자모네. 응? 자, 그래서 이것도 자, 우리 성별도 짧은 텍스트로 합시다. 자, 그리고 입력 가능한 뭐 문자는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글자니까. 그런데 뭐 요즘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 많이 생겨가지고 향후에 그런 성소수자까지 고려를 한다면 조금 더 길어야 되겠죠. 자, 뭐 하여튼 여러분들 뭐 두 글자로 하든 향후에 성소수자까지 고려해서 나는 좀 더 길게 하겠다 싶은 사람은 길게 하든 알아서 문제를 하도록 합시다. 자, 또 자, 주민번호. 자, 주민번호도 자, 우리 짧은 텍스트로 해야 되겠죠? 앞에 제로로 시작하는 사람 자, 숫자로 하면 앞에 제로가 사라져 버리니까 길이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최대 입력 가능한 건 그 정도라는 이야기고 그거보다 짧게 입력하는 건 항상 자, 그래서 주민번호 경우도 앞에가 0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우리 그냥 짧은 텍스트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민번호의 경우 짧은 텍스트로 처리를 하는데 자, 중간에 짝대기를 저장할 거나 말 거냐에 따라서 짝대기를 저장하면 14자가 필요하고 짝대기를 빼면은 13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짝대기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짝대기를 저장하면 가장 심플한데 저장 공간에 낭비가 생기고 하니까 여기서는 짝대기 없이 저장한다 라고 가정하고 13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짝대기 없이 우리 저장했지만 화면을 보여줄 때는 짝대기를 표시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 기능이 아래 보면 입력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입력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어서 자, 이 입력 마스크를 사용하면 우리가 짝대기 없이 데이터를 저장했지만 화면에 표시할 때는 마스크를 이용해서 짝대기를 표시해서 붙여서 화면에 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입력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 마스크 아래에 자, 필드 속성에서 입력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 점점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뭐 점점점 클릭할까? 저장하고 나오네. 왜 이러 나오지? 자, 이렇게 하면 아래에 자, 입력 마스크에 우리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 액세스가 한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각종 이런 마스크들은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입력 마스크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번호라는 입력 마스크 있죠? 네, 주민번호 입력 마스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입력 마스크는 이렇게 입력이 돼요. 자, 00000 자, 그 다음에 역슬래시 다시 0000000로 이렇게 입력이 돼요. 자, 여기서 이 제로는 엑셀 할 때 뭐 배웠겠지만 자, 의미의 숫자를 하나 대신하기 위한 그런 포맷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리가 비어 있으면 자, 제로의 경우는 저 자리에 제로를 강제로 표시를 시킵니다. 자, 제로를 사용하지 않고 샵을 써도 돼요. 샵을 써도 됩니다. 샵을 써도 되는데 샵은 해당 자리에 글자가 없으면 해당 자리는 그냥 공백으로 처리를 해버려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제로는 해당 자리를 강제로 제로로 표시한다는 강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샵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입력 마스크 기호는 지금 언더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주민번호를 입력할 때 자, 요거 제일 앞에 자리에다 그냥 언더바를 표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입력해야 되는 문자의 주민번호의 길이가 어떻다라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글자 아래에 밑줄을 떠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냥 기본값 그대로 두면 돼요. 그리고 다음.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자, 네가 지금 중간에 다시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다시를 저장할 거냐? 다시를 저장한다라면 기호와 함께 저장을 해줘야 되겠고 다시를 빼고 저장한다면 기호 없이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 다시라는 기호를 저장하지 않도록 13자리로 했기 때문에 자, 기호 없이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침 하면 자, 주민번호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 마스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우리 실제 데이터 입력할 때 이 입력 마스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뭐 전화번호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휴대전화 전화번호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에이. 자, 전화번호도 짧은 텍스트. 자, 요거는 일반 전화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6번 세 자리, 지역번호 세 자리, 6번 세 자리, 그 다음에 전화번호 세 자리 하면 네 자리 하면 자, 총 10자리고 6번이 4자리라고 치면은 11자리.
자, 중간에 다시를 저장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자, 최대 13자리, 11자리에서 최대 13자리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자, 이것도 그냥 11자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마스크를 우리 아래 보면 있습니다. 전화번호 입력할 수 있는 입력 마스크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그래서 전화번호 입력할 수 있는 입력 마스크를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합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 다음 기호 없이 저장하겠다. 마침 클릭을 해주면 되겠고, 자, 다음은 우리 휴대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 휴대전화도 짧은 텍스트로 하겠고, 네, 길이는 11자리에서 13자리 사이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는 11자리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입력 마스크를 세팅을 하도록 하죠. 입력 마스크. 자, 전화번호하고 비슷합니다. 휴대전화번호도 전화번호하고 비슷해요. 전화번호도 하고. 자, 다음. 자, 그런데 전화번호의 경우는 지역번호를 의미하는 앞에다가 이렇게 갈로를 보통 붙여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휴대전화의 경우는 010 하는 것이 지역번호가 아니고 통신가입자라고 해서 지금 앞에 다 공통적으로 010이 붙죠. 그래서 이거는 자, 지역번호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서 전화를 걸 때는 생략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갈로를 쳐놨는데, 갈로를 쳐놨는데, 자, 핸드폰의 경우는 앞에 010으로 다 통일되었지만 010 빼면 통화가 안 되죠. 원래는 010 빼고 핸드폰으로 통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자, 우리 통신사 번호를 옛날 010, 016, 017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로 다 통합을 시킵니다. 010 안 눌러도 전화 가능하게 하려고 그 짓을 했는데 지금 그거 안 돼 있어. 지금도 여전히 010 눌러야 돼. 그러면 왜 도대체 번호 통합이라는 걸 해서 지금 번호가 모자라가지고 앞에 9번을 5자리로 만들기만이 하는 이런 소리가 있는데 왜 그 삽질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입력 마스터 뭐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자, 그냥 넘어가자. 여기 뭐 입력 마스터 기능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자, 아무튼 자, 번호 통합하고 나서 010으로 통합되고 나니까 만들 수 있는 번호의 개수가 한 8천만 개에서 이렇게 사입니다. 번호의 개수가 통합해서 010으로 통합하고 나니까 만들 수 있는 번호의 개수가 8천만 개에서 이렇게 사이야. 경우의 수 따져보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뭐 프리미엄 번호 이런 것들 일부 빼고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뭐 9번이 0000 뭐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아주 특이한 번호 이런 것들 몇 개 빼고 나면 만들 수 있는 번호가 한 8천만 개에서 이렇게 이 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 있는 것 같잖아. 5천만이 투폰 쓰면 당장 번호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게 번호가 모자라질 거다. 나중에 가면 번호가 고갈될 거다. 라는 게 뻔히 예상이 됐는데 왜 그걸 억지로 통합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그걸 억지로 통합했으면 이제는 010 안 눌러도 통화가 되게 만들어 주든지 여전히 010 눌러야 되면서 억지로 번호는 통합해가지고 지금 번호 자원이 모자라가지고 새로 뭐 쿠폰을 하나 더 늘림이 여전히 일하고 있고 하여튼 삽질도 그런 삽질이 없다. 자, 아무튼 잠깐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자, 그래서 우리 자 9로 돼 있는데 요거를 9는 자, 해당 자리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입력 마스크를 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입력 마스크가 지워졌네. 자,
자 000 자 역슬래시 다시 국번 네 자리 00000 자 역슬래시 다시 00000 이렇게 그래서 마스크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슬래시의 의미는 리터럴 문자로 뒤에 다시를 그대로 출력을 하라는 이야기죠. 다시를 그대로 출력하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다음 과정이 자 이 기호를 함께 저장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과정인데 자 이 단계에서 뭐 기호를 저장하겠다라면 1 적어주면 되고 세미콜론하고 1 적어주면 되고 기호 없이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세미콜론하고 0 붙여주면 기호 없이 저장하는 그런 입력 마스크가 만들어집니다. 자 팁으로 알아두면 되고 자 팁을 알면 편한데 굳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라면 한 단계 더 진행을 하면 되죠. 자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학생이 가지는 성질 주소 있을 것 같고 주소 자 주소는 짧은 텍스트로 하고 길이는 50자 넉넉하게 50자로 하겠습니다. 50자 자 됐습니다. 대충 이렇게 우리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릴레이션을 자 이렇게 만들면 됐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릴레이션을 만들었다면 자 각각의 튜플을 고양이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키가 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키가 뭔지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자 학생이라는 릴레이션에서 테이블에서 우리 키는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학번.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학번을 선택을 하도록 합시다. 학번 선택을 하죠. 자 이렇게 선택하고 자 여러분들 테이블 도구 디자인에 보면 기본키 있습니다. 기본키를 클릭을 해주면 학번을 기본키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가끔씩 하다가 자 우리 여러분들 자 정규화에서 했지만 우리 완전 함수 종속, 구분 함수 종속 이렇게 하다 보면 자 키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키가 두 개일 때는 키를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느냐? 그럴 때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드래그를 하세요. 드래그. 자 그리고 기본 키 눌러주면 이렇게 학번과 성명 두 개를 동시에 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혹시 자 키 애트리뷰트가 서로 붙어 있지 않다, 떨어져 있다. 학번도 키고 자 주민번호도 키다. 자 그럴 때는 자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학번 클릭, 주민번호 클릭. 키보드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자 그리고 기본 키 눌러주면 자 키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 없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기본 키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고요. 됐죠? 키가 여러 개 있대. 여러 개 애트리뷰트가 동시에 키로 사용되게 되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키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우리 여기서는 그냥 학번만 키로 하면 되니까 학번 선택하고 학번만 기본 키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키. 자 됐죠? 자 이렇게 다 했으면 자 저장하고 자 우리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자 엑셀에 자 스프레드시트 같은 화면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요 학생이라는 요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폼을 직접 우리 만들어서 그 폼 창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폼을 만드는 거는 우리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자, 일단은 우리 자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로 전환을 해서 자, 데이터를 좀 입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데이터 시트 보기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보기 메뉴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로 화면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데이터를 튜플 단위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튜플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 돼요. 자, 우리 관계 데이터 모델에 네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제약 조건. 자, 첫 번째 제약 조건. 관계 모델에 네 가지 제약 조건. 첫 번째. 자, 도메인 제약 조건. 자, 그다음에 키 제약 조건. 자, 그다음에 참조 무결성. 그다음에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 이렇게 네 가지로 있었죠. 자, 그래서 키 제약 조건은 키에 중복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은 키를 구성하는 어떤 애트리뷰트에도 별도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 자, 참조무결성 우리 릴레이션 하나 가지고는 테스트 해보기 어려우니까 자, 참조무결성은 조금 이따가 우리 소개해보고 자, 관계 모델의 세 가지 제약 조건 도메인, 키,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 이 네 개가 이 세 개가 제대로 DBMS 레벨에서 제대로 실행되는지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학번이 키죠. 학번이 키입니다. 자, 이 학번에다가 우리 아무런 값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즉 엔티티 무결성 제한 조건이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성명에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배경, 학번은 산업경영. 자, 성별은 남자, 주인번호는 전화번호는 자, 그다음 휴대전화는 주소는 자, 됐습니다. 데이터 입력했습니다. 자, 우리 키가 되는 학번에는 데이터 입력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데이터가 저장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 자, 탭키를 눌러서 자, 지금 마지막이니까 그 아래로 이동하려면 탭키 누르면 되죠. 탭키 눌러서 저장하고 다음 행으로 이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탭키 눌러서 자, 여기 제로가 지금 입력되어 있는 상태인가? 자, 제로가 입력돼 자, 제로가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네. 기본값이 제로로 세팅되어 있는 모양이야. 제로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제로를 한번 지우고 저장이 되는 상태 봅시다. 제로가 있는데 제로를 지우고 학번에 제로가 지금 기본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제로를 지우고 데이터 저장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제로를 지우고 학번에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면 자, 학생의 학번 필드의 값을 입력해야 됩니다. 키에 늘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에러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학번에 지금 입력 안 하고 데이터 저장하려고 하면 에러 납니까? 네, 잠 끼워주는 기계들 본다. 잠깨라 빨리. 여친 잠깨라 빨리. 그래가지고 잠이 깨겠나? 맞박해야지. 자, 이렇게 자, DBMS 레벨에서 자, 관계 모델의 네 가지 제약 조건 중에서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잘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했죠. 자, 다음은 우리 키 제약 조건은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학번에다가 1을 한번 입력해 봅시다. 1. 자, 이렇게 널 값이 아닌 값이 입력이 되면 별 문제 없이 데이터는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자, 동일하게 자, 키의 중복을 한번 시켜봅시다. 1. 동일하게 1 입력하고 자, 이름은 달라요.
자 이렇게 자 동일하게 키에 자 중복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인덱스 혹은 기본 키는 중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나죠. 즉, 자 키 제약 조건도 자 관계 모델의 네 가지 제약 조건 중에서 자 키 제약 조건,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이 DBMS 레벨에서 매우 잘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이 안 되는데 키에다가 우리 1이 아닌 다른 값을 입력해주면 아무 문제 없이 저장이 되죠. 키에 중복이 안 되면 저장이 잘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자 관계 모델의 네 가지 제약 조건 중에서 우리 살펴보지 않은 것이 도메인 제약 조건과 찹조 무결성 제약 조건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자 이 도메인 제약 조건과 찹조 무결성 제약 조건은 그 작동 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자 도메인 제약 조건은 자 특정한 애트리뷰트에 입력 가능한 데이터가 도메인에 있는 값만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도메인 제약 조건이에요. 자, 이 도메인 제약 조건을 만드는 방법. 자, 억세스에 우리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 도메인 제약 조건을 만들 수도 있고, O는 억세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고, 자, 보다 근본적으로 도메인 제약 조건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자,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 도메인 제약 조건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 자, 도메인 제약 조건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 새로 릴레이션 하나 만들도록 합시다. 새로 릴레이션 하나 더 만들도록 합시다. 만들기 테이블. 자, 그리고 보기를 우리 성별이라고 이렇게 자 이름을 주도록 합시다. 성별. 자 필드 이름이 그냥 성별이에요. 성별. 자 그리고 짧은 텍스트로 하겠고 길이는 2로 하겠습니다. 자 그냥 자를 관계 차수에서 어떤 릴레이션 R이 유효한 릴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자, 필요한 애트리뷰트의 수가 최소한 1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 릴레이션을 만들었는데 성별이라는 애트리뷰트 하나만 있는 릴레이션을 만든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성별이라는 릴레이션을 만들고 이 성별이라는 릴레이션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남자, 여자. 성별이라는 릴레이션 만들고 그 성별에다가 남자, 여자 두 개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자 데이터 입력하고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과 도메인 제약 조건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놓쳤다. 업데이트까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별에 있는 남자를 지웠을 때 참조하는 릴레이션 학생 쪽에 있는 남학생을 전부 다 지울 거냐? 자 그렇다면 관련 레코드를 모두 삭제까지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성별이 지워졌다고 해서 관련 레코드까지 다 지워버리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삭제는 체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만들기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성별에 있는 성별이 1이고
학생에 있는 성별이 다가 되는 이런 관계다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자 관계가 1대 다의 관계로 세팅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1대 다의 관계가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죠? 자, 성별에 있는 성별은 키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이 있을 수 없어요. 중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데이터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자, 그런데 학생에 있는 성별은 키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저기에는 중복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게 1이 되고 성별에 있는 성별이 1이 되고 학생에 있는 성별이 다가 되는 관계가 지극히 타당하고 논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그렇죠? 자, 이게 왜 1대 다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1대 다가 되는 이유. 자, 요거 자 성별이 1이고 학생이 다가 되는 이유. 자, 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우리 관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자, 관계창을 닫아주도록 합시다. 이거를 닫아주도록 합시다. 자, 닫기. 자, 그리고 우리 학생에 있는 성별을 지금 자 우리 성별에도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남자, 여자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에 있는 성별은 자 우리 그래서 남성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남성. 자, 그러면 성별 테이블에 관련 레코드가 또 여기하고 요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1이 되는 성별 릴레이션에 성별 테이블에 남성이라는 튜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남성이라는 튜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은 자 외래키는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 값과 같거나 아니면 널 값이 입력됩니다. 자, 그게 외래키의 제약 조건이죠. 자, 여러분들, 자 외래키의 제약 조건. 자, 외래키는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 값과 같거나 아니면 널 값이 입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외래키의 제약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남성은 지금 성별이라는 릴레이션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지금은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이용을 하면 도메인 제약 조건도 자, 이걸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즉, 성별에 입력 가능한 도메인을 이렇게 별도의 릴레이션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와의 관계를 1대 다의 관계로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 이 다가 되는 성별이라는 애트리뷰트에는 1이 되는 성별 릴레이션의 성별이라는 애트리뷰트 안에 들어가 있는 값 중에 하나만 입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게 도메인 제약 조건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는 앞서 우리 키와 관계된 제약 조건 두 가지는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키 제약 조건과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우리 앞서 살펴봤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관계 모델의 제약 조건 나머지 두 가지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과 도메인 제약 조건이 자,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도메인 제약 조건은 이런 식으로 자, 관계 모델에서 역시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도메인 제약 조건을 실행을 시킬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자, 관계 모델의 네 가지 제약 조건 다 확인됐습니까? 자, 관계 모델의 네 가지 제약 조건이 자, DBMS 레벨에서 잘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 확인을 했습니까? 자, 확인했죠? 자,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다.
자, 뭐 참정무결성 제약 조건이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우리 남자를 남성으로 바꾸면 되죠. 남성. 자, 그러면 나는 이거 남자에서 남성으로 안 바꿨는데 자동으로 남성으로 바뀝니다. 자, 여자도 여성으로 바꿔보죠. 여성. 자, 그러면 나는 학생 릴레이션의 여자는 여성으로 안 바꿨는데 자동으로 여성으로 바뀌어요. 자, 이게 자, 참조무결성 제약 조건. 그리고 그 참조무결성 제약 조건을 잘 이용을 하면 자, 관계 모델에서 도메인 제약 조건도 쉽게 우리가 구현을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과에 입력 가능한 도메인이 정해져 있다. 보통 정해져 있죠. 학과에 입력 가능한 도메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별도의 이렇게 테이블로 릴레이션으로 학과 릴레이션을 만들어서 학생에 있는 학과와 자, 학과 릴레이션을 관계를 형성해 주면 학과 릴레이션에 있는 데이터만 여기에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도메인을 입력 가능한 데이터의 값을 제한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자 외래 키를 이용을 해서 자,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는 참조무결성 제약 조건, 도메인 제약 조건 두 개가 잘 실행이 된다라는 거 우리 확인을 했습니다. 안 자면은 게임하고 게임 안 하면 자고 라이. 네가 대신 맞아라. 자, 이런 이유로 자, 여러분 아까 우리 관계를 설정을 했는데 자, 이 관계를 설정할 때 자,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가 잘 원활하게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자, 어떤 경우에는 DBMS가 관계를 지금은 1대 다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우리 형성을 시켰는데 자, 어떤 경우에는 이 관계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관계가 안 만들어지느냐?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일단 관계를 지우고 다시 자, 뭔가 지금 자, 여러분 관계는 여기 우리 아까 관계라는 창 있죠? 그 관계라는 창은 릴레이션의 구조를 수정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자, 이렇게 릴레이션의 구조를 수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관계 편집이 안 돼요. 끄고해야 됩니다. 자, 그냥 데이터 입력하는 상태에서는 상관없어. 데이터 입력하는 상태에서는 상관없는데 릴레이션의 구조를 수정하는 모드가 열려 있을 경우에는 관계 편집이 안 된다. 그래서 자, 그거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남성 여성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성별에다가 지금 관계를 먼저 지워야 되죠. 관계가 아직 안 지워졌어. 열려 있으니까 열려 있으면 다 안 되네. 자, 열려 있으면 다 안 됩니다. 자, 관계를 지우고 자, 학생 우리 릴레이션에 남성을 남자로 한번 수정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우리 관계가 참조무결성 제약 조건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성별에는 성별 릴레이션에 있는 값만 입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에서 그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참조무결성 제약 조건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도메인 제약 조건 역시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관계를 형성하기에 앞서서 관계를 만들기에 앞서서 먼저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해놓고 관계를 편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자,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에서 자, 성별하고 학생에 있는 성별하고 관계를 만들겠다. 자, 그러면 아까는 별 문제 없이 관계가 잘 만들어졌는데 자, 지금은 에러 나요. 자, 왜 에러 납니까? 같은 게 없어서. 같은 게 없어서. 매칭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자, 우리 성별에는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성별에는 자, 남성, 여성으로 입력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에는 어떻게 데이터를 수정했냐면 남자, 여성으로 지금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어요. 자, 이 두 개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 외래키에 있는 값은 자, 참조하는 릴레이션의 기본 키 값하고 같아야 되는 것이 외래키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외래키 값이 지금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르니까 이거를 관계로 만들려고 하면 참조무결성 제약 조건이 근본부터 흔들린다는 이야기예요. 참조무결성 제약 조건이 지켜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참조무결성 제약 조건이 위반된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억세스에서는 요거는 내 관계를 만들어주겠다. 네가 지금 규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관계를 형성을 못한다라고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왜 관계가 안 만들어지는지,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에러가 나는 이유는 자, 외래키에 기본 키에 없는 값이 지금 입력이 되어 있다. 혹은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데이터인데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달라. 무슨 이야기냐면 성별에는 데이터가 1, 2, 3, 4 숫자로 입력돼 있고 학생에는 데이터가 문자로 1, 2, 3, 4 이렇게 입력돼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1, 2, 3, 4는 똑같이 보여요. 자, 근데 컴퓨터가 보기에는 숫자 1, 2, 3, 4와 문자 1, 2, 3, 4는 서로 다른 데이터죠. 이러면 역시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려고 하면 참조무결성 제약 조건도 지켜줘야 되겠고 자, 외래키와 기본 키는 데이터 타입이나 데이터의 길이, 입력 가능한 데이터의 길이도 역시 동일해야지만 정상적으로 관계가 만들어진다. 자, 그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때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외래키 값은 참조하는 릴레이션의 기본 키 값하고 똑같아지도록 데이터를 수정하고 나서 관계를 만들면 자, 아무 문제 없이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간단하게 우리 도메인 제약 조건을 실행시키는 자,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식으로 도메인 제약 조건을 실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조인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등등 자, 릴레이션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게 되면 조인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자, 도메인 제약 조건을 실행하는 방법은 자, 참조무결성 제약 조건을 이용해서 도메인 제약 조건을 실행하는 것이 자, 기본 원칙인데
그렇게 하려니까 뭐 조인 연산이나 관계를 따로 편집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자, 억세스에서는 자, 도메인 제약 조건을 이용하지 않고도 관계를 참종 부여성을 이용하지 않고도 자, 우리 자, 도메인 제약 조건을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 자, 그런 수단을 제공을 합니다. 관계가 있어서 지금 안 지워지네. 관계 끊어야 되겠다. 아니 그 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관계가 있어서 지금 안 지워져. 그래서 관계 끊고 성별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지워졌습니다. 자, 성별 지웠어요. 자, 성별이 이렇게 지워졌으면 자, 도메인 제약 조건을 이제 실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자, 이 상태에서도 우리 간단하게 도메인 제약 조건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아래 보면 자,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 자, 여기서 우리 위에 성별 애트리뷰트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 자, 여기서 우리 문자니까 쌍따옴표하고 남자 O와 여자 라고 이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입력을 해두도록 하죠. 성별이라는 이 애트리뷰트에다가 이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 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했어요. 남자 자, O와 여자 자, 그리고 아래에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는 그냥 단디해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단디해라.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으면 요거 우리 한번 자, 테이블 보기로 전환해서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 우리 여기에 입력 가능한 것은 남자, 여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효성 검사 규칙에 있는 남자, 여자 입력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유효성 검사 규칙에 없는 남성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단디해라 하면서 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죠. 자, 이렇게 입력 가능한 값이 도메인 집합이 클 때는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그 많은 입력 데이터를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참정부여성 제약 조건을 참정부여성을 이용해서 도메인 제약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고 이렇게 남자 여자 두 개만 입력 제한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걸 갖다가 따로 릴레이션 테이블로 따로 만들어서 도메인 제약 조건을 걸 필요 없이 그냥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함으로써 자, 도메인 제약 조건하고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가 있다. 도메인 제약 조건하고 비슷하게 흉내를 내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다시 우리 편집 모드로 들어와서 자, 아래 보면 자, 기본값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값. 자, 여러분 찾았습니까? 기본값. 자, 기본값 하는 것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해주지 않았을 때 디폴트로 어떤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할 거냐라는 이야기.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그냥 비워두겠다라면 기본 값을 비워두면 되고, 자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학교의 경우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 비율보다 한 4% 정도 많으니까 기본 값으로 남자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남자를 입력을 해주면, 자 성별란에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으로 기본 값인 남자를 입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값 하는 것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본값. 됐습니까? 기본값.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성별을 필수로 입력해야 된다. 성별을 입력하지 않으면 데이터 저장하면 안 돼요. 키는 아니지만 성별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데이터가 저장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 아래에 자 필수라고 하는 것을, 자 지금 아니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로 바꾸면 성별 애트리뷰트에 값이 입력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빈문자열 허용, 이거 데이터 입력 안 해도 되는지 흘러나타내는 거고, 자, 그 아래 보면 인덱스, 성별을 인덱스로 지정할 거냐 말 거냐. 기본값은 아니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코드 압축은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게고 압축하겠다는 이야기고, 별 필요 없는 기능이고, 자, 그 아래 있는 자, IME 모드 하는 것은 발음 잘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잘못하면 우리 엄마 욕하면 돼. 응? IME. 자, 이거는 자 우리 인터내셔널 제일 앞에 있는 I는 자 인터내셔널 약자 갖고 뒤에 있는 M은 약자지. 자 멀티의 약자가 인터내셔널 멀티, E는 에디팅인가? 그래서 자 이거 그 글자 입력 모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영키 누르면 한글 입력 모드로 바뀌었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 영어 입력하는 모드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죠. 응? 한영키 누르면 키보드에 한영키 누르면 자 글자 입력 모드가 바뀌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 IM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IM 모드 한글 이렇게 해놓으면 뭐냐면 여러분들 키보드 한영키를 누르지 않아도 성별을 입력할 때는 자동으로 한글로 키보드 세팅이 바뀐다는 이야기야. 자 요거를 영어로 해놓으면 여러분들 한영키 누르지 않더라도 성별을 입력하려고 해당 필드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키보드의 상태가 영문 상태로 바뀐다. 이게 IME 모드입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멀티랭귀지 에디팅인가? 하여튼 그거의 약자인 것 같아요. IME. 그렇겠죠? 자 아무튼 자 이런 속성들을 쭉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테이블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릴레이션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스키마 전제가 끝난 그런 자 릴레이션을 자 이런 식으로 자 물리적 설계를 해주면 된다는 게 물리적 설계. 자 여기 보면 자 아래에 캡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 캡션이라고 하는 자 요 속성은 자 여러분들이 이 학생이라는 릴레이션을 가지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폼을 만든다, 입력 화면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자 레이블에 출력될 글자를 여러분들 캡션에다가 입력을 해두면 자 그 캡션에 있는 글자가 레이블로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야? 자 여러분들 자 우리 학생 만들었으면 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자
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자, 이렇게 스프레드시트 뷰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자, 이런 스프레드시트 화면에서 데이터를 참조 무결성이나 이런 것들 각종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반적인 유저가 만약에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자, 뭐 남자 입력했더니 남성 입력했더니 에러 나면서 데이터 저장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 도메인 제약 조건이 걸려 있구나 알고 뭐 남성을 입력한다든 남자를 입력한다든 이렇게 바꿔서 입력하겠지만 자, 도메인 제약 조건을 모르는 사람은 남성 입력했더니 막 입력이 안 되네. 뭐야? 뭐 개떡 같은 프로그램이 다 있어. 그러면서 데이터 입력을 대단 못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편하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억세스에서는 자, 입력 폼을 입력 화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입력 화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 자동으로 화면을 만들어줍니다. 자동으로 화면 만들어줘요. 자,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억세스 메뉴에 보면 자, 만들기 메뉴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만들기. 자, 우리 그래서 지금 테이블을 살펴보고 있는데 테이블은 거의 다 설명했고 옆에 보면 쿼리 있는데 쿼리는 데이터 좀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우리 실습 데이터 이런 거 올려놓은 거 가지고 그 실습 데이터를 가지고 쿼리는 한번 우리 억세스에서 GUI 환경에서 쿼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폼은 자, 우리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화면을 설계하는 그런 기능이 폼이에요. 폼. 세 개가 있습니다. 폼 있고 폼 디자인 있고 세폼 있고 폼 마크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가장 손쉽게 여러분들 폼을 만드는 방법은 학생 릴레이션 선택하고 그냥 폼 클릭하면 됩니다. 자, 학생 릴레이션 선택하고 그냥 폼을 클릭하면 자, 억세스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학생 폼이라고 저장을 하면 학생 폼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 자, 이렇게 폼에 학생 폼이라는 새로운 폼 객체가 이게 추가됩니다. 이 녀석이죠. 그래서 우리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걸로 데이터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자, 우리가 요거를 띄워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학생 폼을 띄워서 여기다가 데이터 편하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학생 폼 클릭하면 여기다 데이터 조회하고 입력하고 하는 것이 다 가능해요. 자, 아래에 보면 내비게이션 버튼이 있어서 다음 클릭하면 다음 레코드 나오고 데이터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 이런 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직접 조작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팀풀 여러분들 내용은 팀풀 해야 되는 내용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개념형 설계하고 자, 논리적 설계하고 스키마 정제하고 자, 그 스키마 정제한 것을 이렇게 물리적 설계하고 자, 물리적 설계 내용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이런 폼도 만들고 리포트도 만들고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한번 자, 만들어 봅니다. 설계부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까지 자, 전체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것이 자, 팀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물리적 설계가 끝이 났다 했을 때 자, 그 물리적 설계 한 것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입력 폼을 만들 때 가장 손쉽게 입력 폼을 만드는 방법은 그냥 자, 릴레이션 선택하고 그냥 폼 클릭하면 억세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폼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해서 폼을 만들면 폼이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폼에 어떤 우리 객체가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앞에 보면 학폰이라고 하는 요거 있는데 요거를 우리 컴퓨터 객체 중에서 레이블이라고 그래요. 레이블은 글자를 출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글자를 편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집이 안 돼요. 자 뒤에 있는 요거는 우리 텍스트 상자라고 부릅니다. 텍스트 상자, 텍스트 박스라고 불러요. 이 텍스트 박스는 글자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글자를 에디팅하는, 편집하는,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걸 우리 텍스트 박스라고. 자, 우리 테이블을 보면 테이블을 설계하는欄에 캡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캡션이라는 속성이 있었는데, 자, 그 캡션이라는 속성에다가 학번이라고 입력하지 않고 번호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폼을 만들 때 이 학번이라고 안 나오고 번호라고 나와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자 캡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속성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 폼을 만든다 자동으로. 자, 그래서 자 우리 오늘 우리 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폼을 만드는 방법. 자, 그래서 우리 이후 수업에서 할 내용은 여러분들 팀풀을 할 거잖아. 팀풀. 자, 팀풀을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의 미니월드가 뭔지. 자, 먼저 미니월드를 결정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미니월드. 그래서 나 뭐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번 해보겠다. 팀풀 내용으로. 자, 그래서 뭐 혜미 같은 경우는 지가 사업을 하니까 지 사업 가지고 하면 되고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저 상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버지 회사 뭐 시스템 만든다고 지금 삽질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회사 시스템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팀 과제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얼마나 좋아하겠노? 응? 니 그거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응? 네. 자, 주제는 뭐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미니멀들을 하나 고르면 되는데 저 성민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계속 이어서 하라는 이야기고 혜미 같은 경우는 사업하고 있으니까 지 사업에 관계되면 해보라 했는데 싫다고 하니까 다른 거 하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주제를 정하고 그래서 어디 미니월드가 뭔지 자 정해야 됩니다. 미니월드. 자, 미니월드를 정했으면 두 번째로 할 내용은 자 미니월드 내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작업을 여러분이 해야 되죠.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미니월드 내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 요구 분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요구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개념 설계를 해야 돼요. 개념 설계. 자, 그리고 자,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 개념 설계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 이 개념 설계가 잘못되게 되면 자, 그 뒤에 과정은 굳이 해보지 않아도 다 엉망이 돼. 개념 설계가 잘못되면. 그래서 자동차 만드는데 설계도가 잘못돼 버리면 이후에 만들어진 자동차는 다 엉망인 자동차가 나올 거잖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도 자, 설계가 잘못되면 자, 그 뒤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는 굳이 우리 보지 않더라도 엉망이다. 자명한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적 설계 이런 것들 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체킹을 해야 되는 것이 자 개념 설계하는 것을 개념 설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미니월드가 뭔데 그 미니월드에 대한 개념 설계가 맞다 틀리다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자 팀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디 안 갈 거야. 나 여기 있을 거야. 있으면서 여러분들 팀별 회의하면서 뭔가 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생기면 질문을 해야 될 건데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팀별 회의를 하는데 자 우리 미니월드를 팀별로 미니월드를 뭐를 할 건지 결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미니월드 내에 자 어떤 엔티티가 있고 자 그 엔티티가 가지는 속성은 뭐고 자 그 다음에 엔티티하고 엔티티 사이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자 우리 찾아내기 위해서는 요구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자 그 미니월드 내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여러분들 정리하고 그리고 자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까지 자 ER 다이어그램은 우리 지금 뭐 1시간 내에 그리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구 분석하고 ER 다이어그램 그린 것은 천천히 하더라도 여러분들 팀별로 자 주제 정하고 요구 분석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10분 쉬었다가 팀별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